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09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과 북한과 미국의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 출발했지만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으로 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9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순유출폭이 커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거친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3조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ASF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살처분을 실시한 경기 인천 지역의 농가에 대해 실비용과 보상금으로 약 687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화요일 밤엔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 또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과 함께요. 알찬 주식 정보도 함께 나눠보시고요. 또 평소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평소 고민되는 종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을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12월 10일 벌써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은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어떠한 이슈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그 여파로 부진에 빠졌던 기업들의 실적. 하지만 바닥을 짚고 이제부터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분 좋은 전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이 종목별로 눈높이가 향상된, 눈높이가 좀 오른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 목표 주가 조정률이 가장 높은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IT 부품 소재 업체죠. 캠트로닉스가 가장 크게 목표율을 높게 가져갔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중에서는 화학업체 KPX 케미칼의 목표 주가가 평균 조정률이 1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사 실적이 4분기에 바닥을 지나서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화면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증권가에서 앞으로 좀 더 오를 것이다. 목표 주가 크게 상향한 종목들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준비했는데요. 자, 무서웠던 바이오주다라고 올 한 해를 정리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 12월 정말 이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바이오주가 활기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소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올해 상장한 기존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뭐 티움 바이오라든지 젠백스 모두 상승세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니까 앞으로 열풍이 다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바이오 업종의 테마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유전자 치료 등이 좀 더 주목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이 바이오 시장을 좀 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내년의 키워드라고 하니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불사 우리 주식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22일 만에 그래도 돌아와 줬습니다. 외국인이 셀코리아의 행보를 마무리하고
순매수로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웰컴할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그게 오는 15일입니다. 따라서 이때가 국내 증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데요. 15일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장은 15일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룰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책 수립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일 날 저희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하사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싸이면서 아싸일 수 있는 소식들인데요.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건설 경기 부진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이 다른 건설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그 낙폭이 크더라. 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이 신규 수주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좀 슬프긴 하죠.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인하사로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산업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 오히려 증가했고요. GS건설도 실적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활용해 볼 수 있다.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이러한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장,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보셨습니다. 네,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기분 좋은 반등이 다가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1개월간 목표 주가 조정률이 가장 높은 종목에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주춤했던 바이오 열풍이었는데 다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를 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외인 하지만 D-Day가 15일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과연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줄지 저희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 부진에 건설주들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계속돼서 위기가 될지 저희도 함께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떤 이슈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뭐 가장 궁금하신 게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수적인 부분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네. 현재 뭐 약 한 달간 계속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지 여기서 좀 멈추게 될지 이게 가장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건은 이제 미국의 그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이제 15일 전후로 방향성이 굉장히 좀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은 일단 코스피에서 21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내놓던 외국인이 이제 22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또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일간 지속된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는 현재 좀 2015년에 비교했을 때 2015년에 이제 연속 순매도 이후 약 4년 만에 최장 기록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자그마치 이탈 자금이 좀 5조가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단기 반등일지 상승 추세를 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앞으로의 지수 행방은 이번 주 15일 이전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좀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보다는 이제 보수적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5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음에도 우리 장에 이제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대폭락은 좀 없었고 상당 부분 이제 급한 매물은 또 소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더 매물이 나오거나 주가 조정은 좀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때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 방향성은 이제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과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뚜렷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신다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제 미중 무역 합의 부결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중관세 부과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12월 중순이 아닌 말일까지는 주가 크게 조정받을 확률 또한 있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2020년 이제 내년이 가봐야지 어느 정도 추세가 상방으로 좀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지속적인 관망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봅니다. 이러한 대외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 결과론적인 게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충분히 또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15일이죠. 이 15일 이후에 또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관망세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여러 이슈 중에서 저는 바이오 열풍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계속해서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건지 그 정도로 큰 이슈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저도 내년에 봤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미생물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규모적으로도 앞으로 2023년도까지 봤을 때 97조 원에서 뭐 120조까지 굉장히 좀 커질 전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도 이제 지수적이랑 조금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모든 종목군들이 이제 뭐 특별한 테마가 아니고서는 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전망적인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내년쯤에 조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2019년은 이제 바이오의 어떤 그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중반기에는 이제 인보사 사태부터 시작한 바이오의 여러 악재들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앞서 폭락했던 종목군들을 또 반면고사를 삼아서 굉장히 또 급등세를 또 이뤘었죠. 저는 사실 바이오 열풍이 이제 길어봤자 뭐 2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바이오 열풍은 이제 내년에도 저도 이제 계속 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12월에는 이제 청약 일정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올해 상장한 이제 기존 바이오의 주가 흐름 또한 또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요. 11월에 이제 상장했던 티움바이오 역시 최고가 23,850원을 찍은 이후에 주춤하다가 금일자에 또 20%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바이오 내에서도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것은 여전히 또 힘이 굉장히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내에서 어떤 테마가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뭐 이번 연도에 HLB라든지 이제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군들 보면 뭐 개별 이슈로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전자 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테마로 또 옮겨가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에는 어떠한 테마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일전에 웬만한 사실 바이오 종목군들이 앞서서 이제 큰 수급 흐름을 받은 거에 비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을 이제 덜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적인 매력도는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철랩이라는 기업이 오는 이제 18일 날짜에 이제 청약을 앞두고 나서 12일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그동안 바이오업계의 테마는 계속해서 이제 수없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좀 테마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규모는 2023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규모가 약 127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전망성도 뚜렷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바이오 업종 랠리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엄선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장의 인싸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에이프로젠 제약,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종목일 텐데요.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 선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에 되는 벤처 기업을 뜻하는데 유니콘 기업 뭐 대표적으로 쿠팡, 야놀자, 우한형 들 위메프 그리고 얼마 전 10번째 기업으로 무신사까지 이렇게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1번째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회사는 다름 아닌 에이프로젠 제약의 모회사이죠. 에이프로젠이었습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데요. 자,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 11번째 유니콘 등극에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순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과 함께 5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정말로 에이프로젠 제약에게 있어서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달이 되고 나서 점심시간쯤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더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오늘장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1,440원까지 올라온 모습 오늘장에서 기분 좋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L팜텍 좀 보실까요? 요즘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건조한데요. 또 현대인들의 골칫거리가 하나 있죠. 다름 아닌 안구 건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GL팜텍이 안구 건조증 신약에 임상 일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장 역시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오전장에서 급등이 가파르게 보이게 되면서 쭉 풀리지 않고 상한가에서 마무리된 모습이었습니다. GL팜텍 종가 보실까요? 1,325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독점 공급 중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GM 그리고 BMW 등으로 그 점유율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딱히 오늘장에서 특별한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움직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15.29%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도 보였고요. 오전장과 오후장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20%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 14,700원에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세미시스코 함께 보시죠. 자,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어서 기술 자립도도 높이고 또 미래 신사업 창출에 있어서 기여할 프로젝트에 어떠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짜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세미시스코입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역시 호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향후 5년 동안요, 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거쳐서 약 18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세미시스코도 크게 올라간 모습이 들려왔습니다. 쭉 급등세 보이면서요, 최고가 9,20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8%대 많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7,650원에서 오늘 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CJ제일제당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조금 실렸던 오늘장이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매각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뭔가를 팔아 넘김으로 해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 활동으로 전환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식 함께 나오게 되면서요,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오늘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을 계속 지켜갔습니다. 5%대 5.85% 오르면서요, 25만 3,500원까지 올라온 오늘장 역시 양봉 그려냈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일단 에이프로젠 제약이 눈에 가장 많이 띄었습니다.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에이프로젠 그 계열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이프로젠 제약 꽉 채운 상한가를 보였고요. 또 GL팜텍도 상한가를 보였네요. 안구 건조증 신약 임상 실험 결과가 또 좋은 소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승이 됐고요. 거기에 또 센트럴모텍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종목 참 많은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가장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이 쏠리시나요? 아무래도 뭐 상한가 친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가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본다면 오늘 일단 상한가 쳤다 내려온 종목이 이제 센트럴모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굉장히 조금 신규상장주다 보니까 생소하신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죠. 이제 오늘 급등 요인이 이 자동차 부품 내에 쓰이는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어떤 그 컨트롤함을 이제 현대기아차라든지 테슬라의 독점 공급 중이라는 이제 소식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자동차 부품이 이제 업체가 전반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또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떠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친환경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 친환경에 따른 어떤 그 경량화 부품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에서는 또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알맞게 또 이 친환경 경량화 부품의 매출 비중이 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도
올해 이제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는 약 1,080억 원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24억 원을 좀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청 구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산업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알루미늄 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 등등 뭐 이러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게 되면 이러한 알루미늄 부품의 활용도가 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좀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차 뭐 BMW 등등 이제 뭐 해외 주요 업체들과도 계속해서 이제 납품 계약을 이어가면서 어떠한 그 글로벌 기업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시기상 현재 오늘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10,000원 이하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때가 좀 매수 적기라고 보여지면서 이 종목군은 우선 지금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두셨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장기적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전망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어떤 그 가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모텍, 현대기아차와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독점 공급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 10,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머니W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꼼꼼하신 우리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또 어떠한 종목 상담 도와주실지, 또 어떠한 매력 포인트 있는 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 스탁세일즈 바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거였지?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구마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로도 종목 상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먼저 저희 쪽에 연락 주실수록 빠르게 채택 도와드립니다. 따라서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께 연락 기다리는 동안 저희 스탁세일즈로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이슬이 전문가 지난주 화요일에 나와주셨을 때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기대가 되지만 그 수익률 잠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머니W 저희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는지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4460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타라 시스템 2주간 이용권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에게 꼭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가지고 와주셨던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 일주일간의 움직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가지고 와주셨던 에이스테크가요. 진짜 에이스가 맞았네요. 7.10% 뛰어오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와,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함께 저와 만나보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1위는요.
경동나비엔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경동나비엔이 10월 11일 편입이 돼서 최고가 47,500원을 터치한 이후에 10.98% 수익률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수익률에 지금 변동이 있어 보입니다. 명성 TNS가 지금 1위로 보이고 있네요. 명성 TNS 정말 명성 있게 19,100원 터치를 하면서 33%의 수익률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인트론 바이오가요. 그리고 4위는 오늘의 또 공개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에이스테크가 7%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 사시면요. 여러분이 까는 그러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장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다운로드 받는 이 그러한 부분들은 다름 아닌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해외 것도 있겠지만 국내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한글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다 다운받죠? 바로 컴퓨터에 다운받죠. 자, 저는 오늘 힌트를 다 드린 것과 같습니다. 한글 그리고 컴퓨터가 나와 있네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왜 가지고 와주셨는지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탁세이즈 저희는 이동할 거지만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상담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보내주세요. 이슬이 전문가와 스탁세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이슬이 전문가님이 선정해 오신 종목은요.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는 친숙한 기업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사실 한국은 좁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대학마저 큰 라이벌 MS 오피스를 맞서서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나갈지 수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좀 잠잠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외 진출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건가요? 네, 아마 지금 굉장히 여태까지 사실 국내에만 국한돼 있던 게 지금 이 기업에서도 좀 돌파구를 찾다 보니 어느덧 이제 뭐 MS 오피스랑도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네. 뭐 한국컴퓨터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만큼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군이실 텐데요. 사실 최근 11월 초에 약 20% 가량 이제 급등한 요인을 좀 보자면 이미 이제 홍콩이나 대만 쪽에 이 한컴오피스를 이제 판매 개시 소식에 급등을 한번 이제 한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한 차례 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바로 이 한컴은 이제 유럽 최대 전자제품 판매점이 이 미디어마트와 또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유럽 등지의 총 473개의 매장에서 이 한컴 오피스 판매를 이미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이 미디어마트는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유럽 등지 등을 이제 비롯해서 약 15개국에서 이제 10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또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는 이제 전자제품 유통 시장에서 이 아마존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당연히 또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컴이 이제 유럽 시장에 출시한 이제 이 한컴 오피스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MS 오피스와의 완벽한 호환성과 그 다국어 버전의 또 확장성 그리고 문서 번역 기능 등을 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MS 오피스와도 대등한 경쟁이 좀 가능하다라는 판단인데요. 특히나 이제 뭐 정품 소프트웨어의 그런 이용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네. 이런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또 해외에서도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네, MS 오피스가
되게 월등히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점점 커서 한글과 컴퓨터도 해외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진출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널리 채택된 게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줄여서 AWS라고 하는데 이 AWS와 한글과 컴퓨터가 또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막강한 파워를 얻는 게 아닌가? 또 1위를 노려봐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이제 뭐 MS 오피스를 이길 만한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 AWS는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줄임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웬만하면 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국내에서 이 아마존은 뭐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 정도로 좀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제 IT 업계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훨씬 좀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워크독스의 사용자라면 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한컴 오피스에서 문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컴 오피스는 이제 파일이 별도로 열리는 이제 기존 형태에서 앞으로 이제 브라우저 안에서 또 심플하게 구현된 것이 앞으로 또한 발전된 장점이라고 또 보겠는데요. 전 세계 이제 100만 아마존 고객사들에게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러한 사용자들이 모두 잠재적인 한컴의 고객이 앞으로 될 확률도 굉장히 좀 농후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뭐 PC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웹에서 이제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오피스를 갖고 있는 곳은 이제 전 세계에서 MS 오피스와 이제 한컴이 좀 유일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세계적인 기업인 MS 오피스를 한컴이 이길 만한 전략은 아직까지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강한 AWS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은 정말로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MS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가격도 그렇고 뭐 높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여기에 대한 무슨 전략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사실 독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독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가격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MS 오피스보다 이 한컴에서 30%나 저렴한 가격도 이제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사용한 만큼 돈을 낼 수 있는 그 구독형 서비스인 한컴 스페이스도 이미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돼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 한컴 오피스 2020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와 또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에서도 성과를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좀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객들의 어떠한 그 워크로드가 이제 80% 정도가 이제 리눅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MS 윈도우가 가격을 이제 자주 올리는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선 한컴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이상 고객들도 이제 MS의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저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한컴은 러시아라든지 라오스 그리고 홍콩 등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떤 그 고객들에게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현재 AWS 워크독스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시면 한컴 온라인이 이제 주요 기능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해당 작업단에서 만들고 이제 편집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MS가 더 이상 가격을 일방적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객 불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경쟁력을 좀 갖춘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독점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또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많은 소비자들이 한글과 컴퓨터로 몰린다면 그만큼 크게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좋은 정보 잡아야겠죠?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판넬 보시면서 정리 함께 도와드릴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시면요. 바로 세계화에 있어서 지금 많이 해외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맞설 수 있을까요? 한컴 오피스 부단하게 지금 열심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AWS라고 있습니다. A는 아마존, W는 웹, S는 서비스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독스에 이 한 컴의 솔루션이 탑재가 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 그만큼 기술력을 전 세계인에게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합리성,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MS 관련해서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온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구현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웹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현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지금 저와 함께 또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신 분께서 최근에 머리 자르셨냐고 하는데 맞나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네, 맞다라고 합니다. 소통하는 머니터블유였고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네, 해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뭐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뭐 첫 번째 회사 개요에 우리는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를 무대로 세계를 시장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되면 그 리스크에 있어서 주가로 좀 빠지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좀 이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도 지금 주가 상태는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보겠고요. 뭐 그건 말 그대로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지 이제 정황을 알 수 있는 거지만 뭐 11월 초에도 급등했던 요인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결국에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은 이제 기대감에 의해 변동성이 좌지우지가 좀 되기 때문에 사실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보통 실적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려면 최소 반분기에서 1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 안에 이제 충분히 기대감만으로도 급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급등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될 시에는 결과적인 모멘텀도 좋아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기대감만으로도 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좀 갖춰져 있다라고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외 시장 진출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그에 많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헤어스타일까지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만큼 시원하게 또 그 관심을 가격 전략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글과 컴퓨터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도 차트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더 떨어지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고점이 일단 1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상 가기에는 뭐 시장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전 저점 구간이 9,51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가격 전략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네, 한글과 컴퓨터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고공행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앞으로 잘 갈 수 있을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판례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매수가는 시초가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이죠. 12,000원 부분까지 갈 수 있는지 1차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손절 라인은 9,51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이탈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MS에 맞서는 한글과 컴퓨터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헬릭스미서 81,100원에 20%를 샀거든요. 아, 네, 쭉 네, 말씀해 좀 주셨네요. 궁금해가지고. 헬릭스미스 매수가는 네네. 81,100원이고 또 비중은 네. 20%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네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미스리 네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종목은 굉장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좀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너무 좀 장기적으로는 보시기엔 좀 무리수가 사실 좀 있다고 보는 게 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었죠, 이번 연도 동안. 뭐 헬릭스미스도 그 주범이라면 이제 주범인데 사실 이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연도의 실적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특히나 안 좋은 종목을 조금 꼽아보자면은 이 헬릭스미스도 그 탑3 안에 좀 들어가는 종목군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네. 리스크가 전혀 해소된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우선 지금 딱 차트상으로 보셔도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과대납폭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망성을 조금 보고 보신다라기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네. 관점,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이러한 네네. 낙폭과대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정도만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겠고요. 되게 굉장히 조금 어떤 전망적으로 보시거나 굉장히 조금 급등을 바라신다면 차라리 내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관련주들로 이제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목표가는 너무 길게는 마시고요. 우선적으로는 10만 원이 저는 좀 제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10만 원까지 왔을 때 저항대 맞고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까지 좀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리 네. 도와드릴게요. 헬릭스미스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기술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오픈 베이스요. 아, 오픈 베이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00원에 비중 15%요. 네, 매수가는 3,400원에 비중은 1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4% 이상 하락해서 좀 걱정되셔서 연락 주셨죠? 네, 예. 네, 이슬이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선 지금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뭐 추세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나 이번에 뭐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오늘 증시가 이제 막판에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좀 하락 증시에 가까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증시에 따른 뭐 순간적인 영향이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조금 올라왔던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거 오픈베이스는 일단 4차 산업 관련주인 거는 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또 AI 등 이런 분야에 일단 1조 7천억 정도의 규모의 또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를 타서 지금 올라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거는 정말 주가가 추세 이탈을 하락할 때는 거의 지지선이 없이 깨지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구간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신호라고 아직까지는 보겠고요. 앞으로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 관련주들 그리고 5G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동시에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이제 지금 딱 보셔도 전장대가 3,500원대시죠. 네, 여기 돌파하는 지점인 3,750원까지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0원이요? 네. 네. 네.
지금 이슬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4차 산업 관련주인 오픈베이스 내년에는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하셨고요. 1차 목표가로 3,75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쳐보고요. 이어서 또 많이 들어온 문자 상담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캐스터 문자 상담 받아주세요. 네,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문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231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을 10,0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40%로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는 1,850원으로 매수가 위를 지금 지나가고는 있지만 오늘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회장에게 있어서 검찰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이처셀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유를 하고 갈지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하락 증시에서도 계속 일정한 가격대 구간에서 행보를 해줬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악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급등도 잘하지만 굉장히 급락도 잘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또 언제 또 급락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도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재무 구조도 받쳐주고 현재 뭐 악재도 이미 그 전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던 종목군들 그리고 또 전망성도 뚜렷한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로 조금 교체를 해주시고요. 현재 지금 손해는 아니시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 파셔도 충분히 이제 소량으로 익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내일 시초가로 조금 정해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좀 잘 빠져나오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초가 매도 전략 그리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탄탄한 재무구조 탄탄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또 고민도 살펴보겠습니다. 0024님께서 저희 애청자시라고 합니다. 0024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종목 상담 감사드립니다. 10개월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알파홀딩스요. 알파홀딩스를 12,000원에 담으셨고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종가는 9,180원입니다. 10개월이나 보유했는데 빨리 좀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알파홀딩스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네, 상당히 좀 밑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면 굉장히 앞으로 충분히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조금 보겠는데요. 일단 보실 때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비중이 5%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반도체 쪽 업종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이오랑 또 엮여서 올라갔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봤을 때는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게 2개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한 가지만 터져도 굉장히 좀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을 더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들어서는 이제 뭐 5G 통신 도입과 함께 또 D램 수요에 대한 증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특히나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계속해서 쭉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인스코비라는 종목 보시면 그 종목도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슈화가 돼도 급등을 하는 게 또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겠고요. 다만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조금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인 12,000원까지 이때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결국엔 올라도 본전이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실 것을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 12,000원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지켜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하시는 동안에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조금 비중을 낮춰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함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시는 종목들 계속해서 많이 연락 주세요. 문자함 닫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상담 오늘도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나 열려있는 머니더블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했고요. 내일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빛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